이 비디오를 아주 멋진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비디오에는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게 음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디오 하나는 되게 짧아요. 30초짜리여 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이게 지금 7개를 근데 하나 보여주고 좀 설명하고 하나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막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즐겁게 생각하고 봐 보면 좋겠습니다. 예. 별로 재미없게 만들어서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이 10달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실제 10달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10달러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본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 게임이. 자, 여러분들이 10달러를 걸었으면 내가 동전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11달러를 주고 동전에 뒷면이 나와도 11달러를 줄 거예요. 이런 게임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게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 이 게임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 게임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게임이 뭔지.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10인데 11, 11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이상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미 많이 배웠듯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지금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1달러로 간 돈이 있으면 걔를 미래에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걔가 1.1이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1.1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이 사실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이 있는데 얘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1이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1.1이다. 라고 한 거나 지금 여기다가 10을 놓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1이다.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1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요 1.1이라고 하는 미래의 금액이 있는데 걔를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왔을 때 얼마가 될 것인가. 일대 여기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이자율이 그냥 고정된 어떤 값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이 게임의 의미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1달러를 여러분들 책상 위에다 놓고 1년을 기다려도 걔는 1.1달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1달러는 그냥 1년 후에 봐도 그대로 1달러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1달러를 미래에 1.1달러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달러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는 데는 없지만 금리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1달러를 여러분들한테 줄 거라고요. 은행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0달러를 은행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진다.
또는 경기가 나빠진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은행은 정해져 있는 이자율을 주는 거죠.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는 그럼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러면 이 게임을 이게 꼭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긴다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0이라고 하는 것만큼의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난 11달러를 갚겠다. 물론 이런 일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신용 위험이라는 건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흔히 생각하실 때 이거 너무 심한 가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루는 모형은 항상 일단 이런 가정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이 더 발전되고 이러면서 필요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을 없애기도 하고 그러는 거여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10달러를 내고 나중에 11을 받을래 하고 하는 이런 게임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10달러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다음에 1년 후에 와서 11달러를 갚는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롱하고 숏을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롱일까 숏일까? 그러니까 일단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을 빌리면 숏이에요. 그리고 돈을 집어넣으면 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얘를 예금이 아니라 뭘 또 생각하시면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로부터 10을 받고 그다음에 만기 시점에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실은 숏을 한 거예요. 발행하는 사람은. 근데 누가 이걸 사냐면은 채권을 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이 채권을 사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애가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임은 10달러 놓고 동전 앞면 나오면 11, 동전 뒷면 나오면 11. 자, 이번에 두 번째 게임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 게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근데 이번에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2만 원을 주는데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하나도 안 줘요.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얼마를 베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의 질문입니다.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답이 없어요. 이게 사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냥 그 어떤 숫자이면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오케이. 자, 얼마를 베팅을 할 것인가? 0. 오케이. 이런 사람도 있죠. 음.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0보다는 크고 22보다는 작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0이면 좀 심하지 않을까. 물론 0이라고 하면 아마 뭔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0이면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기대하는 숫자는 0보다는 크고 22보다는 작은
또 다른 답을 보면 8, 오케이. 그렇죠. 8을 내고 앞면이면 22, 뒷면이면 0. 10일 이하. 그렇죠. 여기서 왜 10일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10일은 아마도 이렇게 구했겠죠. 2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0에다 2분의 1을 곱하고 더한.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10일인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 하겠다. 확실성 대응형만큼.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0, 오케이. 10. 10일보다 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0. something went wrong? 아닌데. 마이너스 10.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은.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 다시. 한번. 10일, 10일 or less, 15. 15도 뭐, 20일, 할인고리에서 10일보다 작게, 10일 이하, 0.1, 입실론, 이게 좀,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케이. 20달러를 못 받을 확률 구해서 11을 할인한 값. 자, 좋습니다. 예, 다 그런 정도의 답이 나올 텐데 사실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임의로 내가 정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 그냥 0보다 크고 0보다는 크고 22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어떤 숫자도 다 말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아래에다 2분의 1 곱하고 더해서 뭐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뭐 할인하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9라고 그냥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9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럼 다시 아까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이를 생각해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얘하고 22, 0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10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10을 꼭 은행에다 맡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서 10을 빌려서 1만큼은 남겨두고 9를 여기다가 베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뭘 바라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2를 받으니까 11만큼 이자하고 원금 갚고 돈이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지금 좀 불안해 보긴 하지만 얘를 빌리겠다 그러면 얘를 빌려서 확실한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조합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일단 9라고 그냥 내가 정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까지 이 세 개의 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듯이 자 10을 베팅하면 11, 11을 받을 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9를 베팅하면 20이 0을 받을 수 있는 게임. 그리고는 세 번째 게임이 이 세상에 이제 생겼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의 룰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신용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여기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10을 빌릴 수도 있고, 여기서 9를 빌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난 얘를 2배 빌리겠다면 뭐 18을 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얘를 3배 빌리겠다면 30을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10, 9, 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물음표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게임의 룰은 아침 9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요. 그러면 시장에 이 세 개의 게임이 막 거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10을 받고 뭐 여기다 9를 베팅하고 뭐 여기서 물음표를 받고 뭐 여기다 2배를 베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를 계속해요. 그러면 누구는 롱 포지션, 누구는 숏 포지션이면서 포지션들이 막 만들어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종이 땡땡땡땡 울리면서 딱 시장이 멈춰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동전을 탁 던져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이 세 개 게임에서 다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이 세 개 게임에서 다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나왔느냐, 뒷면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택했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막 정산을 해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하면서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 게임의 룰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질문이 뭐냐면은 요 물음표가 얘가 얼마가 되어야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여기에 10, 11, 뭐 9, 22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인 숫자예요. 내가 그냥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기 있는 22, 18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토탈 9개의 숫자가 보이는데 아니다. 8개의 숫자가 보이는데 그죠? 여기에 3개의 숫자, 여기에 3개, 그다음에 여기에는 2개만 있고 지금 요 물음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내가 말한 그 규칙하에서 그 동전 던지기 규칙 그리고 얘가 뭐 얘가 뭐 얘가 뭐 그리고 여기서 빌릴 수도 있고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규칙하에서는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만 해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11이나 10 이런 숫자들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얘도 바뀔 텐데 얘를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듣고는 '되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비디오를 한번 보죠. 이 비디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에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에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러한 상품들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비디오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한 이제 왜 우리가 굳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막 구분하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약간 순위적인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어 이런 파이낸스 쪽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롱 포지션은 흔히 플러스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숏 포지션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있는 게임이 뭐 어떤 게임인지 이제 의미를 다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3개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걔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면 요 각각에다가 다 3을 곱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30를 여기다 베팅하면 그러니까 롱이니까 내가 픽스트된 금액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한 번 뭔가를 줬으면 그 다음에 한 번은 받아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33을 받든지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또 33을 받는다가 롱 포지션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숏 포지션은 뭐로 의미하는 건가? 그죠?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롱과 숏을 우리가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롱 포지션이면은 플러스를 곱한다. 그리고 숏 포지션이면 마이너스를 곱한다. 그리고는 그 곱하는 숫자가 꼭 1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포지션을 3개를 취했다. 뭐 또는 이쪽에서 포지션을 뭐 0.5개를 취했다.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3개를 취했다면은 이게 플러스 3 또는 뭐 마이너스 3 또는 내가 0.5개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멈췄는데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여전히 여기에도 타이포가 있더라고요. 다시 여기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자 내가 여기다 태우씨 뭐라고 썼냐면은 첫 번째 게임에는 0.5개를 롱을 하고 두 번째 게임에는 플러스 1개만큼 롱을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숫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멈추고 자 0.1개의 롱, 1개의 0.5개 롱, 하나의 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여기에 써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게임이 뭐였냐면 10이 있고 여기에 11, 11 그 다음에 9가 있고 여기에 22, 0 그 다음에 여기가 22, 11일 때 얘가 얼마인 걸 찾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은 얘를 첫 번째 상품 얘를 두 번째 상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상품을 내가 0.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1개를 사겠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얘가 롱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그러면 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각각의 숫자에다가 여기 3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각각에다가 이걸 다 곱하고 여기도 다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앞에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은 14 그 다음에 얘는 절반이니까 5.5 그래서 여기는 27.5 그 다음에 여기는 5.5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취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의 페이오프예요. 그리고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14만큼을 베팅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7.5를 받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5.5를 받는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상품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페이오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는 사람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얘하고 얘로부터 여기다가 여기다 0.5, 1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물음표를 누르든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일단 얘의 의미는 되게 자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두 개의 포지션을 포지티브하게 취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은 20, 22, 2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롱 포지션을 취했다는 의미예요. 얘에 대해서.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면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롱,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 롱.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줬으니까 롱 포지션이에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숏 포지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양쪽 상대방이 있는데 한쪽이 롱이면 한쪽이 숏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맡기면 나는 롱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숏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를 두 개를 롱 포지션을 취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 뭐냐면 20을 맡기면 22, 21을 돌려준다. 얘기예요. 두 번째 상품이 있는데 얘는 22, 0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얘를 한 개만큼 숏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2, 0. 0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두 개를 롱을 하고 두 번째 상품을 하나를 숏을 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애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더하기는 진짜 더하기가 아니라 요 세 개를 각각 더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11인데 여기는 0, 여기는 22. 그죠? 맞죠? 20, 2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11을 베팅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하나도 안 주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22만큼 주는 애.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얘와 얘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내가 각각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얘를 몇 개 갖고 얘를 몇 개 가지면 그다음에는 얘가 뭐가 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다시 가서 그러니까 이 롱하고 숏을 별로 이렇게 자, 현재 고정된 금액을 예금하거나 대출하는 게 롱 포지션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금액을 고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내가 은행에 맡기면 그게 롱 포지션인데
그 롱피지는 마지막 만기 시점에는 나한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화이트보드로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 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얘를 은행에 맡겼다. 그러면은 얘가 미래에 1.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1.1은 내가 여기다 1을 맡겼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라. 그래서 얘를 돌려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맡겼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은 이걸 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한 금액을 내가 거래 상대방한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는 이 은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만큼을 은행한테 줬다를 사실은 뭐냐면은 채권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채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이라고 하는 돈을 상대방한테 주고 내가 그 반대로 받는 건 뭐냐면은 그냥 종이 쪽지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쪽지가 앞으로 1년 후에 나한테 1.1이라고 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종이 쪽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는 채권을 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은행에 예금해서 개인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은행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권리와 의무 이거는 디폴트가 없는 거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건 권리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안 돌려준다면 그걸 가지고 신용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권리이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콜옵션, 풋옵션에서는 그게 왜 권리이고 의무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옵션에서의 신용 리스크는 뭐냐면은 이렇게 된 애가 있었고 이렇게 된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권리라고 이야기했고 얘를 가지고 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롱 포지션인 사람이 나 이제 그러면은 이만큼의 이익을 볼래. 그리고 이제 의무는 이쪽에 이제 이만큼의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안 해. 이거 안 해. 이러면 이걸 가지고 크레딧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이 권리 의무하고는 조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류의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롱과 숏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내가 지금 말한 거죠. 채권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은행이 있죠. 그러면 은행이 여기 우리가 있는데 여기 가서 우리가 1달러를 빌려줬어요. 아니, 빌려준 게 아니라 1달러를 은행에다 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걸 가지고 사실 뭘 하냐면은 공장을 빌려고 했는데 공장이 안 그려지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자를 갚으면 그걸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이거를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 근데 이거의 똑같은 흐름이 다만 법률적인 의미만 다른 게 뭐냐면은 공장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은 뭐냐면은 종이 쪽지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받아요. 먼저 1달러를 받고 이 종이 쪽지는 나중에 우리가 얼마를 갚을게.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은행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게 없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1달러를 맡기는데 이번에는 은행한테 맡기고 그게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공장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채권을 샀고 그걸 가지고 일단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장에서 다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난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왜 롱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헷갈리면 채권을 사는 게 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채권을 사는 게 롱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파는 이쪽은 뭔가 이 사람은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채권을 숏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건 은행에 대해서 숏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롱이죠. 그리고 이쪽 예금도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숏이에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숏과 롱이 같이 만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내가 있는 거고 뭐 이쪽에 공장이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걸 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게 9에 아니었지. 10에 11, 11, 9에 22, 0이었는데 얘를 2개, 얘를 마이너스 1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보여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얘를 몇 개를 해야 여기가 22, 11이 될까. 그리고 얘는 결국 누구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세 번째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첫 번째 애와 두 번째 애를 몇 개만큼 가지면 이 마지막에 이 두 개의 숫자가 22, 11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간 쉬면서 여러분들은 풀어보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벌써 풀어서 답을 제출을 하는데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를 얼마로 바꾸면 이쪽이 바뀔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아주 심플한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쉬면서 어차피 뭐 지금 쉬는 시간이라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쉬면서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이 계속 답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잘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었으면은 이게 어떻게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서 세 번째 문제의 값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답을 보냈고 답이 x는 1, 그 다음에 x2는 0.5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12, 11, 11이고 그 다음에 9가 22, 0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20, 22, 11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x1개, 여기다 x2개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은 11, 11 여기서 왔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에 22, 0에 x1 곱하고 더하기 x2를 했을 때 얘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오는 애 22, 11이 되게 만드는 애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연립방정식이니까 얘를 다 풀고 나면 x1은 1, 그 다음에 x2는 2분의 1 또는 뭐 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세 번째 상품 얘의 가격은 첫 번째를 한 개 가지고 있고 첫 번째를 한 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를 0.5개 가지고 있는 것과 페이오프가 똑같다예요. 따라서 요 물음표의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이 첫 번째 상품의 가격인 10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 가격인 9에다가 여기다가 1 곱하고 여기다가 0.5를 곱해서 여기에 14.5가 되면 그러면 얘를 x1 is 1, x2 equal 0.5개 가진 거나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하나를 가진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얘의 가격은 14.5이어야만 한다. 라는 방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방법의 멋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가지고 복제 또는 영어로 replication이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생상 그러니까 일단 수식은 풀 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수식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좀 아직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복제 리플리케이션, 두 번째는 state value, 그러니까 state price valu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risk neutral valuation이라고 해서 서로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값을 보여줘요. 근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파이낸스의 95%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거 하나로부터 파이낸스의 모든 이론이 사실은 다 만들어진. 근데 우리가 그걸 아주 이게 심플한 뉴메리컬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고 여기다가 수식을 이걸 가지고 좀 더 이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얘를 도출을 해 나가면은 마지막 순간에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면 얘가 블랙슐조 포뮬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거고 자 해당 방법은 상품 간의 확률 분포가 같아서 가치가 비슷하게 고를 것 같은데 확률 분포가 다를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느님이 나타나서 동전을 던지고 그 동전의 결과는 세 개의 상품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금 보면은 확률 분포가 같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상품 간의 확률 분포가 다른 경우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요. 파이낸스에서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이야기하면 내가 처음에 동전 던지는데 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입니다.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2분의 1, 2분의 1은 우리가 이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요. 그 확률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 파생 상품 가격 결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건 또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 지금 문제 세팅을 바꿔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확률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푼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이 생각에 굉장히 어 놀라운 생각입니다.